와, 비트코인은 미친 게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회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이거를 올릴 줄이야. 정말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와, 이 동안 어쨌든 이거를 제가 현금 100%에 대한 리스크를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 맞는데 현금 100%도 진짜 빡세다.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이게 만약에 되면 엄청나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좀 너무 아쉬워요. 잘 그동안 대응했다가 이때와 그쵸? 그리고 이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래도 현금 비중 잘 늘려놨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에서도 그렇고 제가 브리핑에서도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승인 직전 장세가 중요한데 알트가 너무 선제적으로 떡락이 오고 비트가 버티면 알트 반등의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현금 100% 리스크라고 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참 안타까운 대응이긴 했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어쨌든 모든 걸 맞출 순 없으니까 그동안 잘 맞춰왔다가 이번에 조금 아쉬웠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그쵸? 이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9시 13분에 어떻게 됐냐면 이때 막 오를 때예요. 비트가 수렴을 좀 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눌림이 오면은 비트나 혹은 비트 형제 또는 비트 형제 매주 알트 이 조합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주봉 하락 다이버전스는 굉장히 큰 겁니다, 비트코인에서. 그래서 이게 어쨌든 아직까지 우리가 월요일 9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월요일 9시 전까지 지금 많은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아침 9시까지 많이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뭐 엄청나게 올랐다가 고점 찍고 떨어져도 사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기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올라갔을 때 너무 환호하다가 막 더 사 이러다가 이제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나 정말 현금 100%도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너무나도 ETF라는 재료는 워낙 큰 재료예요. 너무 좋은 재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빙이 더 박진감 넘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모든 걸 다 발라먹겠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니까 어떤 움직임이 나오든 간에 내가 어느 정도는 담아가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 놓는 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놨다가 지금은 어쨌든 이 부분에 좀 편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한 50% 정도로 맞춰놓는 선에서 매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4848을 해야 돼요. 왜냐면 장투를 하려면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장투는 사실 이런 자리에서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따지면은 이런 자리에서 했었어야 돼요. 이런 자리들에서 뭐 2022년 말이라던가 2022년 뭐 후반기, 하반기, 그 다음에 뭐 2023년 요때 장투를 했었어야 돼요. 이럴 때 그때 못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제 장투해도 되냐 하면은 사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번에 좀 떨어졌을 때 이렇게 막 떨어지게 되면 여기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만약에 이게 안 오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4848 해야 돼요. 이거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4848에서 스윙하는 게 가장 좋고, 내가 장투를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정말 고점이 나오고 이렇게 떨어진다면 그럼 나는 최고점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최고점에 물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현금 비중 유지하면서 4848 하는 게, 대신 이 4848이 뭐 하루에 샀다가 하루에 팔고 이게 아니고, 그쵸? 좀 스윙 관점으로 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이제 그런 의미로 어제 찍었었는데 생각보다 움직임이 새벽 동안 좀 박진감 넘치게 일어나길래 텔레그램 브리핑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멤버십에도 이렇게 픽을 냈는데 폴카닷도 타겟 갔죠. 그다음에 비트코인 캐시도 2차까지 가고, 그다음에 인젝티브도 가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역시도 또 갔죠. 그다음에 이제 떨어질 때 잡았던 아스타도 갔고, 그다음에 니어 프로토콜도 타겟을 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뭔가 디테일하게 대응을 하고 싶다, 영상을 봤을 때 시간차라든지 모든 그 부분에서 대응과 그 다음에 질문이나 이런 것들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업비트에 있는 코인들 위주로 제가 픽을 내드리거든요.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손절은 또 어떻게 하고 현금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고 내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짰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선물방도 있어요. 선물방은 이제 멤버십과는 다르게 현물이 아닌 선물을 위주로 하는 방이겠죠. 보시면 이제 여기서 롱을 쳐서 먹고 숏 먹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숏을 또 쳐서 또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롱을 쳤는데, 이때가 이제 왜 롱을 쳤냐면 뭔가 애매한 거예요. 수를 뭔가 뚫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롱을 쳤고, 거기서 이제 이게 이제 새벽 동안 다 간 거예요, 여기까지. 그쵸? 46,000까지 갔기 때문에 보시면 47,200 뭐 이렇게 갔는데, 여기까지 일단 가서 그 다음에 숏을 또 쳐서 먹고, 그 다음에 다시 롱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선물도 요번에 무빙에서 청산이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좀 대응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선물방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가입 신청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예요. 그러나 조심만 하다가는 그냥 닥쳤던 게 지붕만 쳐다보는 그런 장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너무 극단적인 포지션을 가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만약에 내가 많다 그러면 60% 정도, 그러니까 내가 코인이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60%를 코인으로 맞추는 거고, 만약에 내가 좀 코인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그래서 좀 수익화를 시켜놔야겠다 하면, 그러면 현금을 이제 60%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 상황에서 40에서 60 사이로 왔다 갔다 해주면 되는 거고, 지금은 좀 애매하니까 50대 50 정도로 계속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되게 계속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아두시면서 계속 이렇게 상승장이 끝날 때까지도 계속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그 과정에서 내가 현금을 좀 늘렸는데 하락이 오면 그 현금을 가지고 매수를 다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상승장이 끝날 때까지는 이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2022년과 좀 다른 이유는 이게 떨어지면 아무리 떨어져도 저는 조정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2022년은 하락이 맞습니다. 근데 2024년은 아무리 떨어져도 조정이라고 표현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떨어지는 폭이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뭐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블랙스완이 떠가지고 코로나 빔 같은 게 나오면 이런 데도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늘리는 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것만 보고 현금을 100%로 만드는 거, 혹은 90%, 뭐 80%, 이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것 같다. 이제는 왜 원래라면 이 수렴 자체에서 얘가 빠질 놈이면은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좀 빠졌으면 참 그림이 예쁜데, 항상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듯이 코인 차트, 특히 더더욱 지금과 같은 ETF라는 역대급의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판에서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좀 많이 털릴 거예요. 저도 좀 털린 편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때까지는 진짜 막 그냥 계속 롱롱롱롱 해서 다 먹다가 여기서부터 조금 털렸는데, 어쨌든 털리더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매수를 들어가게 되고 선물도 방향을 바꿔서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아예 만약에 한쪽으로만 보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뭐 이게 제가 뭐 무당도 아니고 정확하게 100% 다 맞출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걸 책임을 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저의 영상도 영상이지만 여러분들만의 스스로의 생각, 그리고 좀 열린 마음으로 모든 거를 다 대응하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포괄적인 움직임 내에서는 좀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포지션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상승장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게 그냥 계속 냅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냅다 올라가는 그 기간도 있지만 중간중간마다 조정이 나오면 굉장히 큰 게 나와요.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다 그러면 이거 그냥 20-30% 막 빠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이거 하락장 아니야? 이거 조정 아니야? 뭐 이렇게 하다가 물량에 뺏기면, 그러면 올라가고, 그렇게 반복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 어느 정도 들고 있다는 게 전혀 여러분들이 뭐 돈을 날린다던가 기회비용을 날린다던가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럴 때 더 용감하게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번 정도 더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이게 미나랑 코스모스 범위를 보면은 1400까지는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차피 이득이잖아요. 근데 아쉬운 게 여기서 1400을 잡아놓고 요 한 번 정도는 더 잡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아쉬운 거. 물론 여기서 잡았는데 이렇게 빠지게 되면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좀 희석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걸 보면은 새로운 고래가 시장에 등장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상승이 상대적으로 바이낸스 선물이 강하게 주도했지만 요번에는 이제 현물에서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어쨌든 ETF에 대한 부분에 기대감이 정말 좋고 승인이 될 거다 이건데, 문제는 이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슈에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슈를 기점으로 계속 갈 것이냐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사례를 봤을 때는 항상 소문에 사고 이슈에 파는 게 좀 가능성이 높았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코인베이스가 상장하는 그 시점이 고점이었고, 그리고 CME 선물이 개장했을 때 그때가 2017년 고점이었고,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아무래도 이게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 ETF라는 거를 여기서부터 10월 16일부터 여기까지 올린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조정이 될 만한 여지는 좀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서, 여기에는 일단은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제법 많이 오르기는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이렇게 좀 오르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오르더라도 한 뭐 52,000이나 많이 오르면 한 56,000 정도만 가면 그 다음에 다시 이러한 무빙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딱 하고는 있는데, 이건 어쨌든 뭐 예측을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시나리오를 갖는 건 좋지만 이걸 맹신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저는 좀 사팔사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금 비중을 늘려놔야만 이런 게 왔을 때 뭐라 그랬죠 아까? 잡을 수 있다라고 그랬죠. 겁내지 않고. 근데 만약에 현금 100이었으면 이 구간에서 만약 현금 100이다 이거 떨어지는 게 나오면 이때까지 신나게 번 거 다 날려요. 그리고 여기서 막 손절 쳐요 막.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쨌든 계속 누차 강조 드리지만 이런 움직임들을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큰 틀에서 대응할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면은 어쨌든 6.74%까지 갔는데 여기가 이제 8%예요. 8% 정도 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는 그런 온체인 데이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좀 얘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좀 남았는데 위험할 수 있겠다. 좀 주의해야겠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이렇게 될까 싶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이 움직임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2013년 사이클 그냥 가져온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잠깐만요. 자, 보시면 이거 그냥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그쵸? 2012년부터 13년 말까지 진행된 그거를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데 이렇게 과연 될까 싶긴 한데, 어쨌든 항상 모든 가능성 열어둬야 되는 게 비트코인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뷰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빨간 선까지 올라가면은 좀 조정이 나오는 것 같았다. 근데 아직까지 남았지만 조금 올라가게 되면 좀 이런 위험 구간에 들어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얘가 들어오면은, 그쵸?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조정이 끝난 다음에 다시 과열 구간이 되기 때문에,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 조정이 이렇게 되면 오지만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굉장히 잘 대응하면 좋다.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포지션 잘 잡아 놓으셔야 되고요. 줄 때 먹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현금 100%라든지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만약에 눌림이 온다 그러면 내가 모아놓은 돈 현금 가지고 착착착착 매수 들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도 보면은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사실상 승인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고래들이 6시간 동안 1825만 달러 상당의 WBTC, 그러니까 이걸 랩핑되어 있는 건데 이걸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이런 얘기를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 ETF 이슈 때문에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탈동조화가 몇 달간 계속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걸리는 게 이거예요. 아니 진짜 얘는 그냥 반대로 가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점 아니고 더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52,000? 5만 뭐 5천? 뭐 6천? 이렇게도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일단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건 일단은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참 적절한 시기마다 아주 좋은 말을 많이 해줘요. 반대로 보면은 참 좋은 말들을 많이 해줘요. 정말 적중률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방콜 하면 적중률 진짜 높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로비 그룹에서도 이런 보는 게 있는데,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승인이 낮다라는 보는 것도 있지만 이 피드백을 한다는 건 승인이 좀 지연이 되고 있다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나쁜 게 아닌 게
제가 소문에 사고 이슈에 팔라 그랬잖아요. 그럼 사실 이게 승인이 지연됐다라는 건 승인일이 길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 기대감을 통해서 더 오를 여지가 있다라는 거라서 뭐 이것도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어쨌든 이 스펙타클한 장세에서 계속 우리가 좀 너무 무모한 포지션만 하지 않으면 뭐 괜찮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흔들기에 좀 흔들리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자책은 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제가 책임지는 위치, 책임질 그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말이나 이런 것들 영향을 받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제가 잘 대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사실. 그래도 어쨌든 뭐 괜찮았다, 그 덕분에 좀 잘 대응한 것 같다라는 둥 여러 가지의 그런 감사하다는 그런 멘트들을 볼 때 오히려 좀 힘이 됐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렇게 만족을 하면, 제 성격이 만족을 하면 뭔가 거기서 끝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그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게끔 더 나은 뷰, 더 나은 대응 방안, 더 나은 영상 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장세 어쨌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정이 뭐 안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 제가 뭐 조정 무세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상승을 봤었고,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조정을 바꾸는 과정에서 조금 뭔가 삐걱삐걱했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대응을 했고 수익을 늘리고 있다라는 건 정말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락장 때에 비해, 하락장은 그냥 진짜 조금이라도 원금만 해주세요, 뭐 수익 조금이라도 났으면 좋겠어 이랬는데 지금은 막상 인간이 간사한 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전을 생각하면서 경계를 할 필요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경계심을 갖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100%라든지 극단적인 포지션 좀 지양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